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이제 집 나간 지 2달째 가고 있네요. 이젠 시댁에서는 상간녀 소송했다고 모든 게 자칫하느냐 말하네요. 제가 상간녀를 건들면 남편 힘든 거 생각 못하냐고 제 생각하는 것도 벅찬데 뭘 더 바라시는 건지 소송하고 난 뒤로는 생활비도 안 보내고 돈 받고 싶으면 상세 내역을 보내라네요. 상간녀 소송을 하면 남편 힘든 거 생각 못하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힘이 힘든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뭐 그러셔도 되죠.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죠. 근데 그것도 되지만 상간녀 소송해도 되잖아요. 남편은 힘들면 안 돼요? 그 시댁 입장이죠. 지 아들은 힘들면 안 되고 남의 딸은 힘들어도 된다고요? 지 아들이 바람이 폈는데 무상식의 시대네. 무상식의. 상식도 없지만 진짜 무식하기가 아주 그냥 끝이 없는 어디다가 며느리한테 남편이 바람났는데 어디다가 네 남편 힘든 걸 생각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게 되네요. 아니 남편이 정신 나간 채로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다 컸어도 회초리를 들지 못할 망정 어디다가 며느리 탓을 해요?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말든지 지들이 뭔데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아요. 뭔데 제 남편도 17년도 외도 걸렸을 때 상간녀 고소할까봐 겁내하더라고요. 자기 소문날까봐. 죄 지은 거 안다니까요. 모두들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인데 대학 나오고 배운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인성하고는. 시아버님은 남자가 외도할 수 있지라고 하시고 그건 뭐 가재는 개편이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필만 하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약간 미치신 것 같고 시아버님은 뭐 가재는 개편인데 뭐 시어머니도 가재죠. 아들 면에서. 충분히 인성 제로 집안이죠. 그렇죠. 인성이 제로니까 아들이 그러겠죠.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올 때까지 기다리던 갈 때까지 기다리던 안 기다리던 지들이 뭔데 기다리라 말아 그런데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연 편지를 제가 받잖아요. 사연 편지를 쭉 받으면 사실 거기서 그려진 여러분들의 남편을 표현하는 글들은 최악인 경우도 있고 이 정도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편지에 굉장히 최악으로 그려져 있는 남편들의 모습도 사실은 만나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상처 때문이고 방어벽을 확 치신 경우는 힘들지만 그 방어벽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퍼센트로 따지면 100이면 한 15%는 벽이 쳐서 아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85%는 벗어날 수 있는 다시 가정이 화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나쁘게 쓴 내용도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제가 두 분 다 같이 만나보기 전까지는 100%제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판결을 하기 전에 생활비도 안 보내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원분 만나서 처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마지막 것이 없잖아요. 마지막 한 큐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 키 정도는 쥐고 있어야죠. 설득해서 아이들 있으시죠? 그리고 임원분 만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내 편을 들어준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한 키잖아요. 마지막 한 키는 갖고 계셔야죠. 그것까지 해버리시고 나면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더 공허하고 힘들기만 해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그 양육비를 받는 편이 낫지. 그렇게까지 독하게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원이 남편을 회사를 못 다니게 한다는 그 보장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육체적인 자기가 본인의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죄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회사를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죠. 양육비를 받아야지 성질대로 해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질대로 다 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소송에서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고 월급 계속 벌어오게끔 놔두는 게 헤어져도 안 헤어져도 지금 상황에서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 임원이 또 어떤 인간인지는 내 남편도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회사 임원을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사내불륜이 있었는데 권고사직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사내불륜이에요. 권고사직 돼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 여자도 지금 그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권고사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고사직이지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할 확률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임원분을 찾아가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이미지를 알고 있는 건데 사내불륜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이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제가 좀 늦게 다니고 그러면 본인 걱정시키지 말라면서 저에게 욕을 하네요. 전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늦게 다니는데 본인 걱정시키지 말라며 저에게 욕을 한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군요. 뭐라고 욕을 해요? 욕을 하면 그 욕이 어떤 욕일까요? 늦게 다니지 마. 미친년아. 만약에 이런다고 치면 늦게 다니지 말라는 거는 내 삶에 관여하고 싶다는 건데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고 걱정을 한다는 거는 아내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니까 아직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욕을 한다는 거는 미친놈이고 나쁜 놈인 거고 밖에서 뭐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본인 눈으로 못 봐서 알 수가 없다고 몸 팔고 다니냐고 하네요.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는 얘기가 또 쓰이게 되네요. 지가 돼지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다 돼지로 보이나 보죠?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사니까 자기 부인도 그렇게 보이나 보죠? 몸팔 정도 매력은 있다 싶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싫은 거죠. 다 내 거 하고 싶은가 봐요. 양손에 떡을 쥐고 있고 싶은데 이 떡은 딴 데가 있을까봐. 지가 나가서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니니까 지 와이프도 혹시나 그러면 어떡할까 지처럼 보는 거죠.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성계가 왕이 되고서 이제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어릴 적 그 중마고우는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됐는데 그 스님이 되게 유명한 스님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왕이 된 이성계 앞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성계가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친구였으니까 우리가 왕 대 신하로 대하지 말고 서로 말을 편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내가 먼저 한다. 넌 꼭 돼지같이 생겼다. 돼지같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나는 자네가 부처같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 편하게 얘기하자는데 왜 그렇게 잘 보이려고 얘기하냐. 그러지 마라. 그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네가 돼지다 이 얘기를 말을 돌려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건 내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떤지 알기가 굉장히 쉬워요. 밖에 나가서 웃고 다니지 말라면서 개소리 해대요. 밖에 나가서 웃으면 예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웃는 게 예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웃어서 예뻐 보일까 봐 싫은가 보네요. 충분히 남편분은 아직도 아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내 거인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이 손대는 건 싫은 거지. 그게 뭐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딴 여자랑 살면서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옆에 붙어 있어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누굴 보고 충고를 하는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밖에 몰라요. 그쵸.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남편 보고 활짝 웃어줬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은 폭언을 당하는 쪽보다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약하고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자존감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듯이. 그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기보다 자신이 너무나 자존감이 낮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대할 때도 그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